봅시다. 13까지 줬었지 내가. 사실 내가 뭐 항상 강조하지만 어법은 질문이 중요해. 이거 답 맞추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여기 내가 써놨잖아. 이유를 모르는 어법은 수업 시간에 질문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체크해놓고 잘 체크했어. 이따 수업 끝나고 나한테 질문하고 가야 돼. 일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했나 보네. 뒤에는 가르쳤어. 그 체크만 빼고. 뒤에 조금 나왔구나. 거의 다 했네. 내가 또 강조하지만 본문에 나와 있어서로 풀면 안 된다. 어법은. 내가 딱 질문했을 때 이건 모르겠다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질문 체크하라는 거야. 항상 말하지만 이제 설명할 수 있냐 없냐가 기준이에요. 나한테 이 어법을 어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 없냐. 이따가 수업 끝나고 내가 이거 오늘 본 어법별로 테스트에 지금 여러분 질문 체크한 게 별로 없거든요. 내가 이따가 왜 어법적으로 맞는지를 물어볼 거야. 그거를 대답 못하면 뒤지는 거예요. 오늘 시험 다시 보고 할 거야. 자, 그다음에 다 한 거예요 혹시? 책정이랑 맨 뒤에 조금 남았네. 이 저런 건 틀리면 안 돼. 잘하셨고. 자, 제가 지금 이제 외부 지문 진도를 다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제일 늦었어요. 지금 이제 어디냐? 그 주역고 1, 2학년은 이미 외부 지문 진도를 벌써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진도를 되게 빨리 나가고 있어요. 하루 평균 한 7지문 정도? 왜? 7지문? 방금 전에 이제 주역고 수업 했잖아. 얘네가 오늘 몇 개지? 2, 3, 4, A2, 1, 2, 6개네요. 네. 6개 수업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진도 학업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너네가 진도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도는 그냥 상황 봐서 그냥 빨리 넘길 수 있는 건 빨리 넘기고 그리고 좀 심도 있게 지문 내용이 어렵거나 이런 거는 심도 있게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리고 어법이나 일단은 내용을 위주로 볼 거거든요.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웬만하면 다 개별 첨삭으로 저는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질문 잘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 이거는 어법에서 내기가 정말 좋은 지문이다. 이런 게 있다면은 그런 것만 제가 몇 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봅시다. 첫 번째 21년 고2 6월 22번 지문이네요. 자, 가봅시다. When it comes to the decision, 어떤 결정에 관해서라면 어떤 결정? To get more exercise. 더 많은 운동을 하려 하는 결정에 관해서라면. 그럼 운동 얘기 나왔네요. 일단 소재가 You are setting goals. 너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답니다. 어떤 목표냐? They are similar. 뭐뭐와 비슷한 목표를. To running. 요거 투부정사 아니에요? Be similar to. 뭐뭐와 비슷하다이기 때문에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ing 형태 주의하시고.
to running a half marathon with very little training. 그러면 거의 훈련을 하지 않고서 하프 마라톤을 뛰는 것과 비슷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답니다. 자, 다시 한번 내용 볼게요. 더 많은 운동을 하려는 결정에 관해서 보자면, 더 많은 운동을 하려 할 때 너는 훈련을 거의 안 하고 하프 마라톤 뛰는 것과 비슷한 목표를 세우고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너가 운동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너무 과하게 목표를 설정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목표 설정을 너무 과하게 한다는 거야. 이게 첫 문장에서 말한 거예요. 패러프레이징 한 거야. 자, 이어서 볼게요. 그럼 어떻게 얼마나 과하게 하는데? 그 내용이 나와야겠죠. You make a decision. 너는 결정을 내리는데 to buy a gym membership. 헬스장 회원권을 사기로 결정을 내리고요. 그리고 decide to spend an hour at the gym every day. 매일매일 헬스장에서 1시간을 보내기로 결정을 한답니다. 이게 벌써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Well, 글쎄요. You might stick to that. stick to는 고수하다라는 뜻이죠. 고수하다. 그러니까 고수한다는 건 뭔가를 계속 고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너는 그것을 고수할 수도 있지만 for a day or two.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그걸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but chances are 여기서 대시 생략된 거고 우리가 chances are that 하면은 아마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죠. 그러나 아마 뭐 할 가능성이 있다? You won't be able to continue. 너는 그것을 지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To meet that commitment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commitment, 그 다짐을, 그 약속을 만족시키는 걸 계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일반적인 헬스 생각하면 되겠죠. 헬스를 처음에 할 때 이제 운동 좀 해야겠다. 헬스장 막 회원권 막 비싸게 사갖고 했는데 하루 이틀 나가다가 안 나가.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돈 날리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목표를 과하게 설정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If however, 자 그러나 만약에 you make a commitment to go jogging, 너가 그냥 조깅하기로 뭔가 이렇게 약속 다짐을 한다면요. 어떻게? For a few minutes a day, 그냥 하루에 몇 분씩 그냥 조깅 가볍게 뛰자. 이 정도. 즉 작게 목표를 설정한다면, 또는 add a few sit-ups. sit-up이니까 윗몸 일으키기. 그래서 너가 몇 개 뭐 윗몸 일으키기를 좀 추가한다면요. 너의 일상 루틴에서요. Before bed, 잠자기 전. 그렇게 한다면, then 그러면 you are far more likely to stick to your decision. 너는 너의 다짐을, 너의 결정을 고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to create a habit, 습관을 만들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That offers you long-term results. 너에게 장기간의 결과를 제공할 습관. 됐어? 이거를 만들 가능성이 높답니다. 결국 이 글의 주제는 아주 단순하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운동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할 때 너무 과하게 잡고 내가 어떻게든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게 장기간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모의고사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소재미 주제죠. 큰 목표 설정하지 말고 작은 목표부터 설정해서 하나씩 해결해라. 이거예요. 또 그 얘기예요. 알겠죠? 자, 요지 나왔네요. 이 글의 요지 뭡니까? 큰 목표 설정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고? 작은 목표들을 설정하고 하나씩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라? 습관화해라라는 거죠. 됐어요? 이거예요. 이게 이 글의 요지예요. The key, 핵심은 is to start small. 딱 나왔잖아요. 작은 거를 시작하는 거라고요. Small habits, 작은 습관은 lead to long-term success.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진답니다. 끝이에요. 겁나 쉽죠? 내용. 그렇죠? 자, 22번이었으니까 원래 대입학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역시나 대입 확률로 내기가 좋겠죠. 뭐 삽입류나 이런 걸로 낼 수도 있겠지만 이 중간 문장이 너무 길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목표 설정보다는 작은 목표를 설정을 해서 하나씩 실천합시다라는 겁니다. 요약형 같은 걸로 내기도 좋아요. 왜냐면은 쓸 말이 많거든요.
큰 목표를 설정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문제점이 뭡니까? 잘 성취가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작은 목표들부터 하나씩 네가 설정해서 설정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습관화가 되기가 더 쉽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약문이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난번 시험에서 서술형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서술형에서 지문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지난 외부 지문 기준으로 1번 지문이었거든요. 1번 지문. 그 1번 지문이 뭐 먹는 거 관련된 거였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지난번에 우리가 외부 지문 1번 지문 있잖아. 그게 서술형이 나왔었어요. 지난번 시험에서. 그러니까 역시나 이번에도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겠죠. 요약으로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넘어갈게요. 뭐 요 정도 속도예요. 요 정도 속도. 네, 괜찮아요? 자, 갑니다. 다음 2번 질문, 23번 질문이에요. Creativity is a step. 창의성은 단계랍니다. Further on from imagination. 상상력으로부터 further on,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간 단계가 바로 창의성이에요. 첫 문장에서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글의 소재가 벌써 나왔죠? 창의성이라고요. 다시 한번 뭐다? 창의성이라는 건 상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상상에서 발달된 게 창의성이에요. 그럼 상상에서 발달된 게 뭘까? 일단 상상부터 한번 볼까요? 상상력은요, can be an entirely private process of internal consciousness.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이걸 거의 끝났어요. 결과가.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창의성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창의성이란 건 무엇이다? 상상에서 더 발전된 형태예요. 이걸 창의성이라고 정의를 내렸거든요.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 상상력을 뭐라고 말했냐면요. 상상력은 can be an entirely 전적으로 private process 사적인 과정일 수 있다는 거야. 어디에서? 내적 의식에. 됐어? 그러니까 상상이라는 거는 내적 의식의 전적인 과정이래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상상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그냥 미구현된 것이에요. 미구현된 거. 가상의 것이에요. 가상의 것. 됐어? 그럼 결국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실현된 건 아니라는 소리죠. 맞죠? 이게 상상이라는 거야. 그럼 창의성은 거기에서 더 발전된 형태라고 했으니까 창의성은 그럼 결국 뭐겠냐? 실현된 형태겠지 뭐. 됐어? 우리가 안 봐도 뻔해요. 그럼 우리가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게 결국 창의성이라는 거는 일단 상상을 기반으로 하겠죠. 상상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실현까지 시킨 거. 됐어? 요게 바로 뭐야? 창의성이다. 이거 말하는 거겠지. 너무 뻔하죠, 우리.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책에 아직 우리가 안 읽었거든? 근데 이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한번 보자고요. You might be lying motionless on your bed. 너가 너의 침대 위에서 움직임이 없이 누워 있을 수도 있답니다. In a fever of imagination. 상상의 흥분 속에서. 그러니까 바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상상하면서 그냥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여기서 motionless라는 말을 쓴 것도 결국에 어떤 것 때문에 쓴 거야? 실현이 안 되어 있다. 이걸 말하려고 motionless 쓰는 거야. 그래서 상상이란 건 뭐예요? 실천하지 않는 거야. 말 그대로 생각만 하는 거야. 생각만. Only thought야. Only thought. 됐어? 그리고 no one would ever know.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상상한 거니까. 됐지? 자, private imaginings. 사적인 상상력은 may have no outcomes. 어떠한 결과도 내지 않는데요. 나왔잖아. 어떠한 결과도 내지 않는다. 실현되지 않는다. 됐어? In the world at all. 전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결과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근데 창의성은 한대요. 됐어? 그러면 이게 뭡니까? 요런 문장이 삽입으로 되게 좋은 거예요. 문장 삽입. 됐어? 그러면 여기서 creativity 더즈 앞에 생략된 건 하라고 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상상력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게 뭡니까? 결과를 낸다고요. 결과를 낸다는 건 뭐라고? 실현시킨다는 거죠. 얘는 뭐하네요. 그렇지? In creative, 창의적인 것은 involves doing something. 뭔가를 하는 걸 수반한대잖아. 야, 뭔가를 한대잖아. 됐어? 그러면 지금 딱 내용이 상반되는 거 보이세요? 잠깐 봐봐. 아까 위에서 어디냐? imagination
creation이라는 거는요 motionless하거든요. 됐어요? 근데 여기서 creativity라는 거는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딱 상반되잖아요. 얘는 움직임이 없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근데 얘는 뭔가를 하는 거라고요. 구현시킨다는 거죠. 실현시킨다는 거죠. realization 한다는 거예요. realization. 됐어요? 자, 이어서 it would be 이상할 거래. 뭐가? 투부정사가 to describe as creative. 자, 창의적이라고 묘사하는 거. 써만 누군가를요. who never did anything.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결코 하지 않았던 사람을 창의적이라고 묘사하는 게 이상할 거라는 거죠. 왜? 창의성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실천이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 창의성을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상상 플러스 실천이거든요. 됐어? 아까 한 단계 더 나아간 형태라고 했잖아. 창의성은 상상하고 실천까지 하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나아간 형태. 이게 창의거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너 되게 창의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지. 실천을 안 했는데. 이해됐죠? 그 말인지? To call somebody creative. 누군가를 창의적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suggest. 그것은 뭘 암시하느냐? They are actively producing something. 딱 나왔죠? 적극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겠죠. In a deliberate way. 의도적인 방식으로요. 됐나요? 의도적인 방식으로 내가 뭔가를 만들고 있어야만 그 사람한테 창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아셨죠? 이건 정말 쉽죠? 끝이에요. 끝이 아니었구나. 미안해요. 너무 끝말 같아갖고 두 문장 더 나왔습니다. 소리. 뒤에 넣을게요. 사람들은 are not creative, 창의적이지 않아요. In the abstract, 추상적인 것에서는요. 사람들은 창의적입니다. In something, 어떤 것에서. 그럼 여기서의 something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물건, 눈에 보이는 물건이 되겠죠. 비저블이요. 그러니까 문맥상 생략된 게 뭐냐면 something 뒤에 비저블이 생략된 거예요. 비저블. 됐어요? 문맥상 생략된 거예요. 문맥상. 추상적인 거에는 창의적이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거에는 창의적이라는 거죠. 눈에 보인다는 건 결국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실현됩니다. 됐어? 근데 추상적이라는 건 뭐예요? 추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눈에 보여야 창의성을 발휘했다고 말할 수 있다니까. 실현돼요. 됐어? 예를 들면 그게 뭡니까? 뭐 수학이라든가 공학이라든가 글쓰기, 음악, 사업 뭐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어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Creativity, 창의성은 involves, 수반하는데 putting your imagination to work. 너의 상상력을 작동하게끔 집어넣는 걸 수반한답니다. 상상력이 작동한대 얘들아. 상상력이 작동한다는 건 뭐예요? 실현된다고요.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이 작동하려면은 내가 어떤 상상을 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나중에 마우스가 없이 막 이 컴퓨터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뭐냐? 그냥 공상이야. 공상. 그거는 창의가 아니죠. 창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창의성이라는 거는 그걸 실제로 내가 실천을 해갖고 만들어내야죠. 그래야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상상한 게 현실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work의 문맥상 의미는 뭐겠습니까? real life. 여기서는 여기서 근데 이 to work가 투부정사로 쓰이는 건가? 투부정사가 아닌 것 같은데 투부정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realize 가 되겠죠. 실현되다. 됐어요? In a sense, 어떤 면에서는 creativity, 창의성은 is applied imagination이래요. 적용된 상상력이랍니다. 여기서 적용됐다는 게 뭐예요? 현실 세계에 구현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realized imagination이라고 해요. 됐어요? 실현된 상상력.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축음이 추론으로 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창의성은 적용된 상상력이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만 보면은 적용된 상상력이 뭐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부터 내용을 읽었으니까 적용된 상상력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현실 세계에 적용을 하면 그게 창의성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은 뭐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실현이란 말이 핵심이에요. 실현된다. 실현. 구현, 실현.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이거든. 근데 한 마디도 안 나왔어요.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함수의 미추론이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학이나 아니면 빈칸이나 어떤 문제로 낸다 하더라도 실현 또는 구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realize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질문 가봅시다. 어렵지 않죠? 3번 질문 갈게요. 자, 봅시다. 첫 문장. News reporters are told. 자, 뉴스 리포터들은 배운대요. To start their stories.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배운답니다. With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가장 중요한 정보로. 리포터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가장 중요한 정보로 시작하도록 배운대요.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게 뭔 말일까? 좀 더 볼게요. The first sentence. 자, 첫 번째 문장인데 call the lead. lead라고 불리우는 첫 번째 문장은 뭘 포함하고 있느냐? The most essential elements of the story. 이야기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답니다. A good lead can convey a lot of information. 좋은 리드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대요. 자, 지금까지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결국에 두괄식으로 얘기한다 이거예요. 두괄식으로. 미괄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처음에 딱 말하고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식. 영어식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가 그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뉴스 앵커들이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이렇게 뭐 연예인 뭐 누구씨가 사귄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취재 현장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면서 막 부연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뉴스 리포트 자체가 전부 다 두괄식으로 진행이 된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After the lead. 자, lead 후에 이제 정보가 제시된다고 했죠. 이게 뭐야? 부연 설명 나온다. In decreasing order of importance. 중요도의 순서가 감소하면서요. 중요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중요도는 뭐만 보면 돼요? 처음만 보면 돼. 우리가 실제로 TV나 이런 데서 하는 보도 말고요. 그냥 인터넷에서 보는 뉴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뉴스 제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뉴스 제목이 뭐야? 리드야, 리드. 제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리드를 딱 읽고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기사 쓴 게 쫙 나와 있죠. 이거 뭐예요? 다 부연 설명이죠. 다 부연 설명. 됐나요? 그게 다 뭐예요? 정보예요, 정보. 됐나요?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다시 한번 무엇이다? 부연 설명이야, 부연 설명. 자, 저널리스트, 언론인들은 call this, 이것을 부른답니다. 어디? inverted pyramid structure라고요.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부른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가장 중요한 정보. 그러면서 중요도가 이제 내려갈수록 이제 맨 처음에 이게 시간 순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시간의 순서. 시간의 순서를 했을 때 이 너비가 중요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요도. 그러면 중요도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가장 중요한 정보가 the widest part of the pyramid니까 피라미드의 가장 넓은 부분이죠. 여기 가장 넓은 부분. 그래서 가장 넓은 부분이고 is at the top, 꼭대기에 있다는 거죠.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죠? 자, 이 inverted pyramid는 역피라미드는 is great for readers, 독자들에게 아주 좋답니다. 왜 그러냐면 너네가 어떤 이제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뭐가 있는가 하고 쭉 봐. 근데 만약에 피라미드식 구조라고 한번 쳐볼게요. 만약에 언론 하는 게. 그러면은 이 리드 부분만 읽고는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안국고등학교 2학년에 이서연이라는 여학생이 있다. 이렇게만 나오는 거야. 이서연이 있는데 뭐 어쩌라고. 이것만 읽고 뭔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뭐 알고 보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결론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얘가 뭐 연예인 모씨랑 사귄다. 막 이러면서.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가. 뭐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읽어야만 제일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누가 여기까지 읽고 앉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고양시의 모 여고생이 연예인 누구씨랑 사귄다. 이러면서 딱 써봐. 씨 겁나 클릭하고 싶잖아. 씨, 야, 고딩이랑 사귄대. 연예인이 뭐야? 어디야? 우리 학교인데? 이러면서 클릭하게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 나오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모든 언론 발표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냐? 독자들이
되게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좋은 거예요. 맞죠? 글을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No matter what the reader's attention span, 독자들의 주의 집중 지속 시간이 어떻든지 간에 whether she reads only the lead. 자, 즉 그 집중 지속 시간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녀가, 그 독자가 리드만 읽던지 아니면 전체 이야기를 읽던지, 쉽게 말하면은 기사의 제목만 읽던지 아니면 기사 내용을 다 꼼꼼하게 읽던지,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든지 간에 인버티드 피라미드 구조가 되면, 역 피라미드 구조가 되면은 그녀가 얻는 정보가 극대화된다는 거죠. 됐어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제목이 있겠지 뭐. 이해돼요? 그러니까 역 피라미드 구조식이 독자들이 그 기사를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이어서 think of the alternative. 자, alternative는 대안이라는 뜻이니까 대안을 생각해 보자입니다. 만약에 뉴스 이야기가, 여기서 대안이라는 건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뉴스 스토리가 were written like mysteries, 미스테리처럼 쓰인다면요. with a dramatic payoff at the end. 즉 마지막에 극적인 결말을 가지고, payoff가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극적인 결말을 가진 미스테리처럼 쓰인다. 막 반전 나오는 거야. 맨 마지막에. 이런 거죠. 스릴러거든. 그렇게 쓰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독자들은요, who broke up in mid-story, 중반부에서 중단해버린 독자들은 would miss the point, 요점을 놓치겠죠, 당연히. 그렇죠? 중반부에 봤더니 어떤 연예인이 누구 씨랑 사귄다 뭐 이러면서 나왔는데 다 읽었네 하고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양다리였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요점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 나오고. 이해되시죠? Imagine, 상상해봐라. Waiting until the last sentence of a story.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까지 기다린다고 한번 상상해보라고요. 뭘 알아내기 위해서? Who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or the Super Bowl? 슈퍼볼은 참고로 그 로또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는지 아니면 슈퍼볼에서 이겼는지 이런 걸 알아내려고 계속 기다린다고 생각해봐. TV 틀어놓고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 빡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게 처음부터 나오면은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수 있잖아요. 풀버전 보고 싶으면 볼 사람 보면 되고, 아니 나는 그냥 제목만 보고 넘길 사람은 제목만 보고 넘기고. 됐나요? 그래서 이 글은 결국에 뭡니까? 언론 보도가 역 피라미드식의 구조일 때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됐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쉽죠? 지문이 다 쉽네요. 네.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 리딩 파워보다 더 쉬운 것 같네요, 모의고사가. 자, 4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 이번에는 29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최근에 하프 모의고사 했었던 바로 그 지문이죠. 스키너 박스 지문입니다. 자, 이 지문은요, 마지막 문장이 중요해요. 미리 말하면. 맨 마지막 문장. 거기 comparing readers 보이시죠? 그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길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법으로 나와서 어법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적은데요. 이게 어쨌든 간 실험글이잖아요. 내가 항상 거의 공식처럼 얘기하는 거. 실험 연구 내용 나오면 뭐 생각해라? 요약 생각해라. 핵심은 마지막에 나온다. 이 두 개만 기억하세요. 한 번 더 얘기할게. 실험, 연구, 조사, 통계류의 글 나오면 뭐다? 요약으로 무조건 내가 요약할 줄 알아야겠구나. 그리고 핵심이 마지막에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거 두 개만 기억하라고요. 이거는 모의고사 풀 때도 똑같아요. 모의고사에서 40번 문제 있죠? 40번 문제가 거의 90%가 실험 얘기를 했거든요. 40번 질문이. 근데 40번이 문제 유형이 뭐예요? 요약이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실험률이 요약으로 하기가 되게 좋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걸 알고 가자고. 가봅시다. While working as a research fellow at Harvard. 자, 하버드에서 연구원으로서 일하는 동안에 B.F. 스키너라는 사람이 carried out, 수행했대요. A series of experiments. 1년의 실험을 수행했는데 누구에게? 지한테요. 뭐 하면서? Using an invention. 발명품을 사용하면서. 어떤 발명품이냐? That later became known as a Skinner box. 나중에 스키너 박스라고 알려진 이 발명품을 사용해서 지에게 어떤 실험을 했답니다. 자, 어떤 실험을 했는가? A rat was placed in one of these boxes. 이 상자들 중 하나에 쥐 한 마리가 넣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had a special bar. 특별한 막대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fitted on the inside. 내부에 fit 이렇게 맞춰져 있는, 끼워져 있는. 뭐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잘 풀어줘? 힘도 안 주는데. 이렇게 박스가 있었나 봐. 박스가 있었으면은 여기 이렇게 막대 같은 게 이렇게 있었나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레버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나 보죠. 약간 시소 모양? 그림을 못 그려서. 아무튼 뭐 대충 이렇게 있었나 보죠. 뭐. 자, 그래서 every time the rep press this bar, G가 이 막대를 누를 때마다 every time은 whenever랑 똑같은 뜻이죠? 뭐 할 때마다. It was presented with food. 여기서 it은 G입니다. G는 제공받았습니다. 음식을요. The rate of bar pressing. 자, 막대를 누르는 것의 비율이 was automatically recorded. 자동으로 기록됐대요. 얘가 이제 몇 번 누르는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한번 봤었는데 다시 한번 여기 G가 있어. 근데 G가 그냥 돌아다닌 거야. 돌아다니다가 처음에 우연히 눌렀겠지 뭐. 그냥 띵 눌렀는데 갑자기 여기서 도도도도 하면서 음식이 딱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바를 누를 때마다 이제 자동으로 카운트하는 뭔가가 있었나 보지? 그래서 이 카운트가 이제 자동으로 됐대요. 지금 그 얘기 한 거야. 여기까지. 자, 다음 내용 보자면 initially 처음에는 G가 might press the bar accidentally 딱 나왔죠? 우연히 그 막대를 눌렀을 거예요. 얘가 설마 이걸 누르면 음식이 나올 거야를 알고 눌렀겠어?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 박스 안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쩌다 눌렀겠지. 근데 우연히 눌렀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호기심으로 눌렀을 수도 있겠죠. 이게 뭐지? 하면서 딱 눌렀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 결과로 인해서 receive some food, 약간의 음식을 받게 된 거야. 자, 그러면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G는 이제 알게 된 거야. 뭐를? 음식이 나타난다는 것을요. whenever, 뭐 할 때마다? 그 바가 눌려질 때마다 이제 알게 된 거야. 아, 이거 누르면은 음식이 나오는구나. 이제 이걸 학습한 거야, 얘가. 그리고 시작했는데 to press it purposefully in order to be fed. be fed라고 수동태로 썼죠. feed가 먹이를 주다라는 뜻이잖아요, 얘들아. 이게 먹이를 주다예요. 근데 여기서 먹이를 주기 위해서 바를 누른 게 아니잖아요. 먹이를 받기 위해서잖아. 그러니까 수동태로 쓴 거다. 먹이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여기서의 그것은 그 바죠, 그 bar를 purposefully, 의도적으로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듣습니다. deliberately 이렇게 써요. 이게 의도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일부러야, 일부러. 고의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제 그 바를 누르는 거야. 이제 얘는 알았으니까. 누르면 나오는 거야. 음식이. 오, 개꿀. 거의 뭐 오락실 연습하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실험 내용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서 뭘 알고 싶은 걸까? 일단 실험 내용은 되게 쉬웠죠. 상자 안에 넣고, 막대 있는 상자 넣고, G가 우연히 바를 눌렀는데 그 음식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G가 학습을 했으니까 이제 바를 계속 눌러서 음식을 계속 제공받았다. 어렵지 않죠? 이걸 통해서 그래서 알고 싶은 게 뭔데? 항상 실험 유해들이 나오면요, 우리가 뭘 파악하려고 해야 되냐면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건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뭘 알려주려고 하는지 아직은 우리가 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게 여기에 나와요.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볼게요. 자, comparing부터 여기까지거든요. 덩어리가. 여기까지가 분사 부분이야. comparing results.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어떤 결과? from rat. 쥐들로부터 나온 결과예요. 어떤 쥐들? Given the positive reinforcement of food. 음식이라는 긍정적 강화. 여기서 참고로 이 음식과 긍정적 강화가 동격입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는 긍정적인 강화를 받은 쥐들로부터 나온 결과래요. 뭐에 대해서? Their bar pressing behavior. 그들의 막대를 누르는 행동에 대해 음식이라는 긍정적 강화래요. 그러니까 강화라는 말을 쓴 건 뭐냐면요, 긍정적인 말로 쓴 거예요. 긍정적인 말. 그래서 그러니까 긍정적 강화라고 했으니까 뭔가 플러스가 됐다라는 거겠죠. 강화라는 말은 뭔가를 드높여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딱 이렇게 눌렀을 때 음식이라는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게 이제 나온 그런 걸 받은 쥐들을 누구랑 비교해 본 거냐면은 다른 쥐들이랑 비교해 본 거예요. 이걸 잘 보세요. 문장이 기니까 우리가 분석을 잘못해서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compare 나오면 무조건 compare A with B 또는 compare A to B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뜻은 약간 달라요. compare A with B가 니네가 알고 있는 뜻이에요. A를 B와 비교하다라는 뜻이야.
됐어? A to B를 쓰면 뜻이 좀 다른데 이때는 비교하다가 아니고요. A를 B에 비유하다라는 뜻이야. 빗대다야, 빗대다. 그래서 A를 B에 비유하다. 그래서 근데 일단 compare A to B는 잠깐 뺄게요. 잠깐 빼고 얘만 보겠습니다. A를 B와 비교하는 건데 그럼 with가 어디 있냐?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comparing이랑 with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지? 그러면 지금 A와 B는 병렬 구조일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둘을 비교하는 거니까. 이 명사랑 이 명사를 비교하는 거잖아. 됐어? 그럼 A에 해당하는 게 뭐냐? result from rat예요, rat. 됐어? 자, 그러면은 요 지들이랑 어떤 지들이냐? 다른 지들이라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들로부터의 결과, 즉 음식을 받은 지들이랑 그렇지 못한 지들을 비교했다는 거예요. 됐어? 그렇지 못했다는 거는 were not given이겠죠. were not given. 그렇죠? 요거 생략된 거죠. 요거. 됐어? 또는 were present with food니까 음식을 제공받았던 거랍니다. at different rates니까 다른 비율로. 됐어? 자, 다시 한번. 위에는 뭡니까? 바를 누를 때마다 음식을 받은 지들이에요. A는요. B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아예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비율로 음식을 제공받았대요. 어쨌든 그런 지들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it became clear. 분명해졌답니다. 뭐가? 대절이야. When food appeared. 음식이 나타날 때. As a consequence of the rat actions. 지의 행동의 결과로서 음식이 나타날 때. 여기서 말한 지의 행동은 발을 누르는 행동이죠. 발을 누르는 행동으로서 음식이 나타날 때 이것이 influenced its future behavior. 그것에 미래의 행동, 향후의 행동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게 분명해졌다. 여기서 향후 행동에 영향을 끼쳤대. 향후 행동이 뭐겠습니까? 향후 행동이 뭐겠어요? 발을 계속 눌렀겠죠. 됐어? 반대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발을 눌렀더니 고양이가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얘가 발을 또 누를까요? 안 누르겠죠. 이때는 부정적 강화가 되는 거죠. 부정성이 강화가 되는 거죠. 이걸 누르니까 부정성이 강화됐잖아. 또 누르니까 부정성이 강화됐잖아. 고양이 두 마리 됐고. 누르겠어요? 안 누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스키너 박스를 통해서 지의 미래 행동을 예측을 한 거죠. 그렇죠? 긍정성이 강화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그거를 어찌 보면은 유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지의 행동을 예측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지의 행동에 미래 행동에 영향을 끼쳤다고 했으니까 예측보다는요 유도했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요? 이걸 누르면은 음식이 나와. 이걸 얘가 학습했어.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걸 누를 때마다 음식이 나온다는 걸 아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 계속 누를 거예요. 이 행동을 어찌 보면 유도한 거잖아요. 실험 진행. 이해되셨어요, 뭔가?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엔 지를 대상으로 얘기한 거지만 긍정성이 강화가 된, 그러니까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그 행동을 반복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행동을 반복하게끔 유도한 스키너 박스 실험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이게?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배고프다. 이거 좀 먹어야겠다. 너나 먹어. 우와. 너나 먹으라고.